그냥 이것만 타봤으면 나 차 사는지 고민했을 것 같아. 에스컬레이드를 4세대로 접한 사람들은 4세대에 만족을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5세대를 안 타봐서 그래. 선생님 뒤에 어때요? 탈만해요? 그래도 얘도 나름 마그네틱 라이드 들어가 있어. 자, 지금 주행하고 있는 차량은 에스컬레이드 4세대 ESV 모델입니다. 어쨌든 엔진은 5세대와는 같은 계열이지만 약간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은 동일하다 보시면 되고, 5세대와 다른 점은 얘는 4기통 제어 모듈이 있는데, 이 4기통 제어 모듈이 뭐냐면 카마로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처럼 딱 기통사 반으로 죽습니다. 계기판에 V8, V4가 뜹니다. 그리고 앞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체에 대한 차이가 큽니다. 통뼈대라는 베이스는 같지만은 프레임이 완전히 바뀐 타입이고요. 4세대 모델 같은 경우는 리어 축이 이제 리지드 엑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F150의 화물차의 베이스를 뚜껑만 가리해서 SUV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캐빈만 바뀌어서 만들어진 차고 조금 다듬었다의 수준인데, 그래도 승차감이나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마그네틱 라이드까지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단 차체 설계와 그리고 뒤축이 리지드 엑셀이라는 차이점 때문에 3열에서 보면은 3열의 공간 차이가 확실히 5세대와는 차이가 좀 있고, 전체적인 휠 베이스 길이의 차이가 있으니까 실내가 확실히 약간 좀 좁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편하다의 정도의 좁음은 아니고, 얘보단 좀 좁네 정도 수준인 거지, 와 이거 좁아서 못하겠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실제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승차감, 운행 질감에 대한 차이가 큽니다. 이 엔진이 구동되는 느낌이라든지 미션 변속하는 질감은 이제 둘째고, 일단 차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노면에서 받아들이는, 읽어드리는 느낌이 5세대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필터링 하면서 자기가 갈 길 가는 느낌인데, 이 녀석은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요철의 진동이나 이런 건 그대로 올라오면서, 방지턱 같은 경우는 넘으면 부드럽게 넘어서 착지가 아니라 부드럽게 넘어서 울렁하는 그 우리 특유의 트럭 느낌들 있잖아요. 꿀렁꿀렁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요 승차감 때문에 포럼에서는 이제 3열의 승차감이 좀 매우 떨어진다라는 후기들도 있습니다. 오우 예스. 굉장히 말랑말랑거려요. 그렇다고 뭐 F150 같은 화물 계열의 픽업 트럭 그런 느낌처럼 막 요동치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말로 설명이 되겠는데 꿀렁해요. 그게 최선의 표현인 것 같아요. 방지턱 우리가 부드럽게 요렇게 엑셀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 우리는 일신동체하면서 위쪽과 아래쪽 같이 꿀렁 이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요 느낌이 좀 뭐랄까요, 그냥 이것만 타봤으면 이것도 괜찮다 했을 건데, 5세대와 비교를 하면은 약간 좀 어색하고 불안하다라는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적응하면은 이거는 이거대로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5세대에 비해 작습니다. 그러니까 5세대는 이렇게 좀 길게 빠졌거든요. 근데 얘는 끝에서 잘렸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정확하게는 얘가 작은 게 아니라 5세대에 비해서 작아진 느낌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운행하는데 크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이게 사이드 미러가 만약에 순정이라고 하면은 저는 5세대 거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5세대 거는 운전석계 독보기여가지고 시야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굉장히 취약했어요. 저도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차가 커서 사각지대에 걸리는 게 아니라 사이드 미러가 너무 독보기니까 그것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들도 몇 번 있긴 했습니다. 초반에 운전할 때. 지금은 적응해서 괜찮지만은 어쨌든 얘가 훨씬 더 저는 운전할 때 편할 것 같아요.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더 정상적으로 보이고 봐야 할 시야까지 다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착석했을 때 이 시트감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5세대는 시트가 감싸는 게 아니라 널판지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거에 비해 좀 작은 느낌이 있거든요. 뽕이 올라오는 위치가 갈비뼈 양쪽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등 쪽 뼈 안쪽에 위치한 느낌이어가지고, 실제로 시트는 조금 작나 싶은 느낌이 좀 있고요. 수치상으로도 그렇지만은 체감상 운전할 때 5세대에 비해서 훨씬 작게 느껴집니다. 5세대 같은 경우는 앞에 보닛이 일자로 뻗어서 직각으로 떨어지거든요. 전방의 시야각이 작으니까 되게 큰 차를 모은 듯한 느낌을 줘요라고 느껴지는데, 지금은 이 덩치에 비해서 시야각 같은 경우는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운전하는 느낌은 GV80보다도 편할 것 같습니다. GV80이나 팰리세이드에 비해서도 좀 더 편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트고가 높습니다. 이거는 이 시트고가 높은 것보다 저 에스컬레이드가 전체적으로 다 높게 올라와 있는 느낌이거나 저게 시트가 낮은 느낌? 이게 정상적으로 높이 갔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에 대한 편의감은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 타거나 누군가가 새롭게 이걸 운전한다고 해도 적응하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으로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딱 느껴지는 거, 썬루프가 확실히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처음 생각했는데, 5세대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니까 열어놓으면 체감도 많이 들어오고 뻥 뚫린 느낌 나거든요. 근데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다 보니까 천장이 좀 낮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개방형 느낌이 아닌 조금 답답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도 좀 느껴지고, 오우 이게 확실히 5세대와는 다른 서스펜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느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빈 죽인다 이거. 베스트가 9잖아요. 그러면은 11.1이에요. 그럼 죽이는 거 아니야? 형 몇 나오는데요? 나? 5. 고속도로
9. 얘는 근데 에버리지가 12.9잖아. 나보다 좋은 것 같은데? 내 차가 좀 특이한 것이 있어. 내 차가 저게 난 어차피 직수지긴 하지만은 이전에 뭘 했는지 모르잖아. 내 예상으로는 저 차 코딩으로 죽여놓은 것 같아. 쟤는 1기통부터 8기통까지 다양하게 제어해가지고 죽이고 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에서 연비가 저게 훨씬 좋아야 되거든. 근데 저게 지금 나는 그 모드가 활성화가 안 되는 느낌이야. 그리고 이게 4세대에는 전기형 후기형에서 미션이 8단하고 10단이 있는데 얘는 10단인 것 같아요. 8단이면은 이런 질감이 아니라 되게 꿀렁꿀렁거리고 좀 불편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이 주행 질감은 굉장히 좋아서 뭐랄까요, 그냥 굳이 비싼 돈 들여서 5세대를 살 필요는 있지. 운행하는 질감에서는 확실히 승차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승차감 빼고는 사실 뭐 크게 좋다 나쁘다 이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리지드 엑셀에서 오는 것과 에어 서스펜션 유무 마그네틱 라이드에 대한 버전 차이 딱 여기서만 차이점을 느껴져가지고 그거 이외에는 뭐 딱히 뭐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4세대는 실제 운행은 처음 해봤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어색해요. 그러니까 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어랩 나중에 비교해보면 나 볼 건데 요 끝에 버튼이 있거든요. 이게 한국 들어와 있는 건 다 풀옵션이지만은 미국에서 판매한 트림 중에서는 이게 없는 애들이 있어요. 이 트레일링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야 이 토어 모드가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요 모드에 따른 것도 이제 옵션에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네,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생각보다 쏘쏘 할만하지? 응. 카메라를 너무 오랜만에 켜가지고 어색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거 에스컬레이드 4세대와 5세대입니다. 똑같은 ESB 모델이고 어떻게 운 좋게 기회가 돼가지고 저희 고객님 중에 이 차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이렇게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차량을 지원해주신 원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ESB라고 하면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롱바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4세대는 전기형과 후기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차이점은 미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형 같은 경우는 8단 미션을 사용하고 후기형 같은 경우는 이제 10단 미션을 사용합니다. 18년식 이전 모델들은 8단이고 그 이후 모델들은 10단 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세대 같은 경우는 5세대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차체의 크기가 다릅니다. 프레임도 바뀌었고요. 프레임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휠 베이스에서 한 103mm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폭도 한 60mm 정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세대에 비해서 5세대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4세대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빠진 모델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프링과 댐퍼가 있는 타입인데 GM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그네틱 라이드 MR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4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F150 같은 픽업 트럭의 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리지드 엑셀 타입입니다. 하지만 5세대에는 멀티링크로 바뀌면서 스프링 타입이 버려지고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돼가지고 이런 차체에 대한 차이가 크고 요 100mm에 대한 가장 큰 갭이 휠 베이스에서 오다 보니까 실제로 차량을 타봤을 때 2열과 3열에 대한 거주 공간이 5세대에 비해서 조금 좁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앉아보면은 3열이 거주 공간이 불편해서 성인이 타기 어려워요 라는 피드백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4세대와 5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3열과 2열을 폴딩해서 총 기장이 여기는 한 3,400리터, 3,500리터 정도 나오는 용량이고 5세대 같은 경우는 약 4,000리터 정도 되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길이도 길인데 4세대 같은 경우는 리지드 엑셀에다가 서스펜션 사용하다 보니까 트렁크의 높이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5세대로 넘어오면서 그 차체를 버리고 에어 서스펜션의 멀티링크로 바뀌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높이에 대한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트렁크의 높이 차이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차고는 비슷하거든요. 5세대 같은 경우는 시동을 끄면은 차고가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좀 차고가 낮아집니다. 근데 요 뒷유리를 열어보면은 얘는 제가 이렇게 만지면 바닥이 만져져요. 이렇게 되면 손이 닿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바닥을 못 짚어요. 짚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기는 손바닥에 닿을 정도로 좀 높은 편인데 얘는 손바닥에 안 닿을 정도로 낮습니다. 트렁크의 높이와 3열에 대한 시트 높이가 바뀌었으니까 이 공간이 확보되면서 좀 더 깊어져가지고 그 덕분에 더 많은 짐을 적재할 수 있게 됐고요. 3열에 대한 거주 공간도 확보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선생님 안 찍어요? 찍었어요, 저 보면서. 아, 끝난 거예요? 네. 자, 전체적인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약간 좀 더 세련된 느낌만 가지고 있는 거고 테일램프의 모습도 거의 비슷합니다. 단 이제 약간 디자인만 좀 바뀐 거죠.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보는 이제 머플러 구멍 자체가 이쪽은 한쪽 싱글로만 나와 있고 5세대는 듀얼로 나와 있고 4각 머플러 팁이 바뀌면서 여기는 범퍼 팁이 됐죠. 저기 머플러 팁이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트레일러를 걸 수 있는 히치 뭉치가 들어 있습니다. 4세대 같은 경우는 메인 프레임에 걸려 있는 타입이고요. 5세대 같은 경우는 칼럼식으로 안에 부품이 조립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재밌는 거는 4세대가 견인 능력도 좋아요. 그래봐야 100km 내외지만 4세대는 리지드 엑셀에다가 이제 스프링의 서스펜션이다 보니까 많이 끌 수 있으나 좀 불안감이 있고요. 5세대는 100km 정도는 견인 능력은 떨어지게 됐지만 그 대신에 멀티링커 에어 서스펜션으로 뒤축의 처짐이라든지 스웨이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뒤에 견인 온게 흔들려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보강할 수 있는 능력과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미국 견인할 때는 미국 7핀과 미국 4핀이 있어요. 유럽은 이제 뭐 7핀, 13핀 이렇게 있는데
4세대 같은 경우는 미국 7핀만 있고요. 5세대는 미국 7핀과 4핀이 같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4핀은 쓸 일이 크게 없는데 있어서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런 좀 차이점이 있고 트레일러 패키지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토우 모드가 추가되냐 추가되지 않냐에 대한 가장 차이점이 크고요. 5세대 같은 경우도 헤비듀티 트레일링이라는 옵션이 추가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성능도 확 달립니다. 이건 제가 추후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은 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가자. 휠은 동일하게 22인치를 쓰고 있는데 보시면은 캘리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피스톤이 하나 둘, 반대쪽 두 개, 그래서 4P가 쓰고 있고 여긴 2P. 그래서 브레이크에 대한 게 바뀐 게 있고요. 파워트레인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이제 같은 배기량을 쓰고 있는 엔진이지만 형식상으로 L86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차는 L87이라는 모델입니다. 맞을 거예요. 같은 V8에 OHV 6.1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차이점 나는 건 뭐냐면은 4기통과 8기통만 제어할 수 있는 반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고요. 5세대 같은 경우는 단기통부터 8기통까지 기통을 모드에 따라서 여러 번 나눠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연비 효율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션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얘는 8단과 10단을 쓰고 있고 얘는 10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8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던 게 꿀렁거리고 울컥거리고 같은 말인가? 꿀렁이고 울컥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요 미션에 사용하면 그 증상이 제일 적다는 약간 특수한 미션을 사용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많았어가지고 요걸 개선으로 바꾼 게 10단 미션입니다. 요 10단 미션과 또 20단 미션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8단과 10단은 다른 모델, 10단에서 10단을 갔을 때는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이스는 같으나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훨씬 경량화되어 있고 개선한 타입의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엔진은 똑같으나 쿨링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큽니다. 라지에이터 자체의 용량이 4세대에 비해서 5세대가 훨씬 많이 커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견인을 좀 과하게 한다거나 좀 과격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오버히트를 한다거나 좀 이렇게 부하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일상 주행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특히 이제 미션 같은 경우는 8단은 꿀렁거리는 느낌들이 있는데 이 차량에는 미션 쿨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트레일링 패키지 옵션을 집어 넣으면 별도의 외부 쿨러가 설치되는데 그것마저도 용량이 작아가지고 4세대 모델로 견인하는 차량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더 큰 용량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튜닝을 가장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차량 모두 전방에 액티브 그릴이 설치되어 있는데 4세대 같은 경우는 이 액티브 그릴을 작동하는 조건 자체가 연비 효율에 위주된 쿨링 효율로 맞춰졌다고 하면은 5세대 같은 경우는 쿨링을 하기 위한 성능에 초점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냉간대 거의 열리지 않고 닫힌 상태로 주행하다가 특정 온도에서 열리는 액티브 그릴을 사용하고요. 5세대 같은 경우는 미션 오일 쿨러든 엔진 오일 쿨러든 특정 온도에 올라간다고 판단이 될 것 같은 경우 혹은 부하를 받는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액티브 그릴에 대한 제어 방식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좋아졌고 4세대에도 엔진 오일 쿨러는 장착이 되어 있으나 용량이 매우 작아서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세대로 넘어오면서 라지에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이 용량에 대한 크기가 늘어나고 그리고 엔진 오일 쿨러가 별도로 설치되고 그리고 5세대 같은 경우 트레일링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면은 외부에 별도의 쿨러가 설치가 되는데 그 쿨러 용량이 4세대에다가 더 큰 용량에 설치하는 쿨러보다 이게 더 크다고 합니다. 미션 온도를 관리해주는 쿨링을 시켜주는 능력이 다르고 그리고 얘는 외부 쿨러를 설치하면 보통 서모스탯이 없는 편인데 이 5세대 같은 경우는 순정에 서모스탯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온도 관리에서 좀 더 이점을 주는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워트레인을 볼 때 성능도 보지만 이 성능을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유지 능력도 지켜봐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견인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사실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것도 레이스를 할 건 아니잖아요. 데일리카와 카라반이라든지 트레일러를 끄는 일들이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한 성능을 봤을 때 중요한 건 파워트레인의 힘 그리고 그걸 끌 수 있는 토크 컨버터 이 미션의 능력 그리고 이 녀석들을 원활하게 계속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지 능력 그러니까 쿨러죠. 유지 능력들이 매우 중요한데 4세대에서 아쉬웠던 점들이 5세대로 넘어서 다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동 방식에 대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4륜인데 4세대 같은 경우는 기계식 LSD 타입이어가지고 좌우 편차가 일정 RPM의 차이가 나면은 그 회전축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유압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구동시키는 이제 기계식 방식의 L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 배분은 이제 5대5와 0대100 그러니까 완전히 후륜으로 가냐 5대5로 나뉘냐 이 정도로 제어가 되고 단순히 다이얼로만 조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세대 같은 경우는 차이가 있는 게 프론트는 똑같이 오픈 디프 형태로 되어 있고요. 리어는 ELSD가 들어갑니다. 현재 주행하는 모드나 내가 주행하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ELSD가 개입을 하면서 이니셜 토크 값을 결정해가지고 좌우 구동면을 바꿔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오토 모드일 때는 뒤축과 앞축에 대한 구동 배분 제어와 뒤쪽의 좌우 구분을 해가지고 텀로에서 트랙션 주행이라든지 혹은 견인을 했을 때에 대한 걸 감안을 해서 구동 배분으로 차체의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4세대에 비해서는 5세대가 좀 더 텀로에 대한 주행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요. 똑같네 엔진은. 그런 차이점들이 있고 어쨌든 이 디퍼런셜도 계속 뭔가 부하를 주게 되면 안에서 오히려 점도가 물러집니다. 우리가 일상 주행할 때는 사실 LSD에 개입할 일 잘 없고 이제 험로를 주행한다거나 무거운 걸 걸고 이제 어디로 올라갈 때 등판할 때 그럴 때 이제 LSD를 많이 개입을 하는데 그때
부하를 받으면은 이 점도가 떨어지면서 LSD 성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4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수박통이라서 이 대우만 있는데 5세대 같은 경우는 대우의 형상이 바뀌어가지고 식혀줄 수 있는 냉각핀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들 때문에 디퍼런셜에 대한 성능도 4세대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 뭐 얘기하지? 다음 것 같은데? 옛날 차, 요즘 차. 전체 파워트레인과 외장에 대한 차이가 있고 실내로 넘어갔을 때 차이점들은 자 똑같은 사이드 스커트가 있으나 자 문 닫고 자 이 모터에 대한 소음이 좀 있습니다. 디자인도 좀 바뀌긴 했는데 이 안정감은 똑같아요. 이 튼튼한 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니네 좀 흔들리네. 아니 얘는 여기 매달려 흔들어도 아니거든. 얘는 휘어. 아 그래요? 얘는 안 들려. 사이드 재판 얘는 좀 휘거든요. 조금 휘어요. 약간 사제 스텝 밟는 느낌이에요. 사제 스텝 밟으면은 그거 있거든요. 오! 약간 그런 차이가 있네. 자, 실내에 보면은 실내 시트, 핸들 인터페이스가 많이 차이 나는데 뭐 어쨌든 모델 체인지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바뀐 건 많습니다. 5세대에 비해서 시트도 조금 작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보면은 여기 좀 보면 뽕 부분, 갈비뼈 쪽 잡아주는 데 있잖아요. 요 잡아주는 데가 좀 깊게 나와 있어가지고 실제로 앉아보면은 뽕 부분이 요 등에 걸려요. 이렇게 푹 들어가야 되는데 붕 떠 있어요. 뽕 말고 뽕! 그래서 여기가 걸려가지고 약간 붕 뜹니다. 시트가 작나라는 느낌을 좀 줘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트고가 좀 높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시트고가 높은 건지 얘네가 낮은 건지는 좀 긴가민가 한데 얘 같은 경우는 타면은 뭔가 이 전체적으로 다 감싸면서 넓게 느껴지는데 얘는 뭔가 시트고가 높고 여기가 낮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각감이 좀 차이는 좀도 있고 아이고 눈에 띄게 가장 큰 차이 나는 건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겠죠. 그것과 핸들 그리고 기어가 다릅니다. 5세대 같은 경우는 기어가 이제 전자식입니다. 얘는 이제 칼럼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미국 영화 보면 있죠. 드르륵 PRNDL 게이트 방식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PRNDL 더더더덕 움직이는 거 그걸 옆에 뭉치로 옮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로우로 놨을 때 기어를 조절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요 모양이 있으면은 트레일러 패키지가 추가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면 토우 모드를 진입할 수 있게 되고요. 계기판 자체가 기계식입니다. 기계식이란다.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아날로그 방식이라서 시동소리 좋아.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온 건 디지털입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RPM이나 속도랑 필요한 정보들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캐딜락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이 실내 이 인터페이스였거든요. This vehicle is in demonstration mode, connected by OnStar's high-speed 4G connection. Press the blue OnStar button to learn more. 왜 갑자기 쌉소리해? 아까도 그랬어요. 그랬어? 개인적으로 캐딜락에 가는 이 인터페이스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너무 고급스럽지잖아요. CTS V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통째로 열리는 모델이 있어. 얘도 열리나? 얘 열려요. 여긴가? 여긴가? 아닌데? 얘인가? 얘야? 얘가 아니라? 얘였나? 그래. 전 이게 너무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이게 열리면서 어차피 컨트롤 패널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까 배선을 다 이 안쪽으로 숨겨가지고 집어넣어놓고 이 안에 공간을 만든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어떻게 다치시나요? 여기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 모든 게 다 터치입니다. 여기는 뭐 좀 옛날 아날로그 느낌이 있는데 뭐 다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느낌들. 얘 그거 튼다. 페달을 움직이는 거. 요게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 있었는데 페달을 이 버튼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깔끔하고 고급스럽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썬루프에 대한 제어 모듈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렁크 각도 제어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전체적인 베이스는 같고요. 5세대로 넘어가면서 바뀐 거는 3열 시트에 대한 조절 버튼이 생긴 겁니다. 여기는 지금 3열 시트에 조절 버튼이 없거든요. 실제로 앉았을 때 느낌은 확실히 5세대에 비해 조금 좁은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된 게 저거보다 이게 너무 작아요가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거고 제가 커진 거예요. 얘도 지금 앉아보면은 작은 느낌은 아니에요. 굉장히 편하고 타기 좋은 시트 포지션과 거중을 갖고 있는데 5세대가 말도 안 되게 커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차이 나는 건 여기에 이제 수납함이 없습니다. 5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 수납함이 생겼거든요. 이쪽도 5세대 같은 경우는 요만하죠. 요만큼 빠지는데 얘 뭐에 쓰려고 이렇게 크게 만든 건지 모르겠으나 냉장고 있네 여기. 확실히 이것도 좀 작은 느낌이 있지 않아? 그런 거 있고 그리고 스피커가 다릅니다. 4세대 같은 경우는 보스 스피커 총 18개의 스피커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5세대 같은 경우는 AKG 스피커로 변경되면서 총 36개의 스피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질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다라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4세대는 미국차예요. 그냥 굵직굵직하고 거칠고 뭔가 그런 느낌들이 물씬 납니다. 뒷열로 가볼까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처음에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거는 여기 조절하는 타입들이에요. 2열 시트가 레일이 없어가지고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접히고 펴지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세대 같은 경우는 시트를 접어놓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 귀엽습니다. 지금 신형으로 넘어오면서 얘는 모니터에 박혀 있지만 5세대는 떨어져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조카를 여기 태우고 아이소픽스 걸면은 모니터를 발로 차요. 모니터가 한 이쯤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박혀 있으니까 차라리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럽네요. 가운데 USB 포트 2개와 HDMI 잭이 있고요. 소리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 여기는 수납함이 되어 있습니다. 5세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열면 컵홀더인데 얘는 컵홀더는 없습니다. 4세대와 5세대 확실히 차이 나는 거는 이 높이입니다. 5세대 같은 경우에 천장 높거든요. 그래서 앉았을 때 여기에 대한 높이와 여기에 대한 가까움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좁다라는 느낌을 줘요. 차체에서 오는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차대가 바뀌고 서스펜션과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깊이에 대한 거주 공간 차이가 여기서 가장 크게 오는 걸로 보입니다. 2열도 이건 됩니다. 근데 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여기가 좁아지고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주진 않고요. 그냥 제가 말던 데 크다라는, 그러니까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이게 나쁘다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도 충분히 편하고 좋은 느낌을 주고 있고, 이거 모니터 아닌가? 썬루프가 없는 대신에 이게 좋네. 여기 모니터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거 좋다 이거. 근데 이런 모니터는 또 카니발이 오지게 잘 돼 있지. 3열로 가보겠습니다. 자, 3열은 일단 못하진 않겠으나 불편하다는 느낌이 확고하게 듭니다. 가장 큰 거는 이 앞시트와의 거리폭일 것 같은데 제가 정상적으로 앉아 있을 때도 닿습니다. 그래서 체격이 있는 성인 같은 경우는 3열을 앉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도 의외로 천장에 대한 이 거리는 꽤 있는 편입니다. 지금 닿진 않거든요. 그리고 5세대와 달라진 거는 여기 컵홀더는 있으나 여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근데 저쪽은 또 있거든요. 또 그런 차이점이 있고, C타입은 당연히 없을 거고 USB 포트라든지 충전 포트, 시거잭을 꼽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3열에는 진짜 그냥 사람만 탈 수 있는 공간 형태로 되어 있으나 성인이 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세대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가 접히는 타입이어가지고 이렇게 피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고정식이고 높이 조절만 가능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는 아무래도 접었을 때 그냥 휙 접으면 되는데 5세대 같은 경우는 얘가 너무 기니까 접힌 버튼을 누르면 얘가 접히고 접혀집니다. 자동으로. 자, 그러면 트렁크로 보러 가시죠. 아이고 형 앉아봐요. 아까 앉아봤었는데. 돼요? 어떻게 돼요? 나 얘도 여기가 파져 있어가지고. 평소 들어가세요. 그럴까? 다른 게 얘가 이 3열 쪽으로 가면서 총조 기울어져 있더라고. 총도 총 이러고 있으면 돼요. 경호차 아니야 이러고 있으면은. 근데 확실히 깊이가 깊지가 않아. 응. 이거 타이어 내가 봤을 때 3칸 좀 빡세겠다. 내 차가 지금 3단 쌓이거든. 2열까지 다 접으면은 20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20개 싣고 다닐 일이 있어요? 타이어 장사 하지. 형도 준비해야 돼요. 배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라고. 그러면 여긴 14개, 여기 20개. 우리 증평 출장 가면 되겠다. 혹시 타이어 안 필요하세요? 그리고 똑같이 버튼이 있어요.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은.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아, 이것도 접어야지 내려가네. 불편하다 이거는. 그러네. 아씨. 아, 가자 집에. 다리 못 뻗네. 내 거 되지 않았나? 이거 되잖아. 되잖아요. 똑같이 발 나와요. 이거 되는 게 아닌데. 되잖아. 거짓말하네. 되잖아. 나왔어 아직? 되잖아. 근데 얘가 좀 넓네 그래도. 얘 넓어요. 확실히 넓네. 차이가 난다. 얘가 더 많이 나가. 딱 100mm. 딱 100mm 차이나. 딱 100mm. 타이어 갖고 와볼 걸. 얘는 여기 제어하는 게 저 접히는 것만 있어. 봐봐. 접히는 건 되는데 세우는 건 안 되고, 세우는 건 3열만. 그 선생님 가시면 세워주실래요? 네. 등받이만 세우면 돼 그냥. 열리네? 어떻게 알았어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열리네요. 얘는 이렇게 돼 있거든. 슬라이드가 따로 표시되어 있고 한 번 당기고 한 번 더 접으면 접힌다라는 이 안내 로고가 있는데 쟤는 그런 게 없었어. 되는지 몰랐어. 4세대와 5세대는 차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모델 체인지 됐어요, 뭐 개선됐어요 라든지 뭔가 이게 바뀌는 느낌들을 분명 주긴 하는데 얘는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임밸류만 똑같이 쓰고 그냥 차를 다 바꾼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엔진은 그대로 공유했으나 제어하는 시스템이 바뀌었고, 미션은 8단 미션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10단 미션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거기에 개선형이 들어갔고, 이 차체는 아예 바꿔버렸고, 차체를 바꾸면서 멀티링크로 바꾸고 추가 에어 서스펜션까지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뭔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쓴 듯한 느낌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제어하는 거라든지 편의사항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면들이 훨씬 묻어나니까 이전 모델에서 이 5세대로 바꿨을 때 궁극적으로 차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여기서 이제 5.5세대 나왔고 지금 IQ까지 나왔지만은 비교해보면은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많이 없거든요. 디스플레이랑 실내 요 인터페이스랑 문짝 제어되는 거 많이 바뀌었지. 얘 슈퍼크루즈 안 들어왔는데 5.5세대는 슈퍼크루즈 들어왔지. 많이 바뀌었지.
좀 부럽지. IQ로 바뀌면서 기가 막혀졌지. 근데 얘에서 얘만큼 모델 체인지 된 만큼 느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뭔가 게임 체인저용으로 만든 느낌이야. 기존의 에스컬레이드의 단점들을 완전히 보완시켜가지고 풀사이즈 SUV에서 제대로 승부수를 던져보기 위해서 만든 차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차이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네, 저는 사실 제가 여태껏 샀던 데일리카 중에서 제일 만족스럽거든요. G80 탔고 G90 탔었지만은 그게 시승전을 타보고, 근데 얘는 처음 살 때는 너무 커서 고민을 했었지만은 그냥 안 타봤을 때이고, 지금 타본 소감으로는 제일 만족감이 높은 차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4세대가 궁금했어요. 4세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여기서 일로 기변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걸 타고 욕을 하는 경우라든지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렸어요, 에스컬레이드 4세대가.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한번 비교해서 타봤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나오기 전에라든지 이거를 못 사서 이걸 샀어도 후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이건데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감 있게 샀을 것 같고, 5세대로 넘어오면서 더 만족감을 주는, 제가 원하는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차가 된 것 같아가지고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힘들어. 고생하셨습니다. 확실히 5세대가 크네.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어떤 정도의 차이였냐면 느낌이 FD i30랑 아반떼 MD랑 i30 FD가 멀티링크였고 아반떼 MD로 넘어오면서 토전 비율이 바뀌었잖아. 그러면서 뒤에가 통짜로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강했었거든.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이 거동이 움직였을 때 뒤 차축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 그리고 확실히 말랑거려. 근데 저게 오히려 내가 봤을 때 노면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가정하에서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걸면은 잘 잘 것 같아. 진짜 편하게 갈 것 같아. 얘는 거꾸로 저 정도로 물소스가 아니니까 다 커버가 안 되거든. 그게 노면에 좀 타는 게 좀 있어, 고속도로에서도. 쟤는 안 탈 것 같아. 그래서 난 얘가 좋다. 이게 난 익숙해.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도 나 고급스러워 너무 좋거든. 저 느낌 너무 좋은데 나는 이 물리적인 다이얼이 너무 좋아. 그래야 좀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누르고 하니까. 근데 저 터치 안 되면은 이렇게 헤매거든. 이거 좀 깔끔해지고 저는 좀 최신 장비가 된 느낌이어가지고 좀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어쨌든 네, 좋은 기회였습니다. 소중한 차를 흔쾌히 빌려주신 고객님이자 원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라고 하긴 하셨는데 좋은 차 많이 갖고 계시거든. 내가 소통하는 분들 중에도 손가락에 꼽을 만한 좋은 차를 갖고 계신 분. 예를 들면요. 296 스피치 할래? 그렇다고 4세대가 나쁘다 뭐 하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분명히 연식 차이는 있는 거고 최신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것들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거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4세대는 이러했고 그게 5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하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장단점을 나누는 것보다 4세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 5세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차를 만들었다는 느낌들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시대가 흘러오면서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추기 위해 이제 이렇게 바뀌었을 건데, 그런 것들 보면은 어쨌든 이 캐딜락이라는 브랜드가 고객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차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대도 그래 주십사.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하며, 사실 풀사이즈 SUV 만들어라 이런 건 아닌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니즈에 맞는 차를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할 때들이 있거든요. 현대차에서 최근 들어 잘 만든 차가 MX-5 산타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격에 그 정도 가성비면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완성도 가격 대비 차량의 퀄리티를 보면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기능적으로나 성능이나 뭐 전체적인 이 금액들 이런 거 보면은 너무나 훌륭한데, 사실 그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번 팰리세이드도 그렇고 GV80도 그렇고 좀 아쉬운 점들이 분명히 묻어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IQ 한번 타보고 싶다. 제가 요즘 견인하고 다니니까 안정감 있고 힘있게 뭔가 좀 견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험머 EV를 눈에 보고 있었는데, 시승을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타보고 싶어요. 내가 주행한 조건의 니즈에 충족한가라는 거를 좀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 큰 차들, 풀사이즈들 차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승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놓치지 않고 꼭 영상으로 담아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